단지 1년 만에 수백만 건의 미국 여행이 국제 관광 지도에서 사라졌다. 뉴욕 라스베이거스, 세대를 거쳐 꿈의 도시로 불리던 곳들이 이제는 도쿄에서 서울, 부산에서 토론토와 베를린까지 관광객들에 의해 줄줄이 지워지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미국인들 스스로도 고국을 떠나 더 편안한 삶을 찾아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세계 관광 강국이 이렇게 빠르게 매력을 잃게 되었을까? 그리고 무엇이 미국 시민들마저 발로 투표하게 만들었을까? 어떤 나라가 미국인을 두 팔 벌려 맞이하고 있을까? 끝까지 시청하시며 그 전모를 확인해 보자. 2025년 수백억 달러 매출을 자랑하던 미국 관광 산업은 믿기 힘든 불황에 접어들고 있다. 불과 12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수백만 건의 미국행 항공편이 취소됐다. 세계관광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유럽인 관광객은 18% 감소, 일본인 관광객은 거의 22% 감소, 서울과 부산 출발, 한국인 관광객은 무려 25% 감소했다. 단지 차가운 통계가 아니라 미국 서비스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이었다. 과거 미국은 광고 없이도 연간 8천만에서 9천만 명의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타임스퀘어 자유의 여신상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카지노는 서구의 꿈을 상징했다. 그러나 지금은 비싼 비용 복잡한 비자 절차, 그리고 SNS에 넘쳐나는 노숙자 영상이 그 모든 상징을 압도한다. 서울에서 온 한 한국인 관광객은 여행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남겼다. 미국 7일 여행은 유럽 여행의 3배 비용이 드는데 경험은 비슷하다. 왜 미국을 선택해야 하지? 이 질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 직전표를 취소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관광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해외 관광객 수입은 전년 대비 12.3% 감소, 즉 약 90억 달러가 석 달 만에 사라졌다. 올랜도,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같은 관광 도시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서비스 업계에 대규모 실업이 번졌다. 호텔, 레스토랑, 운송 업종에서 35만 명 이상이 근무 시간 단축이나 해고를 당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뉴욕이 여러분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언론은 미국을 GDP와 강한 달러로 찬양하지만 SNS는 다른 진실을 보여준다. 수마일에 걸친 노숙자 천막촌 인도에 널린 주사기 한때 꿈의 거리였던 곳이 공개된 악몽으로 변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는 한때 꿈의 여행지였으나 이제 틱톡과 유튜브에서는 지옥 투어 무료 체험지로 유명하다. 몇 블록만 걸어도 천막 도시가 펼쳐진다. 그리고 냉혹한 숫자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노숙자는 65만 3천 명 이상이다. 그중 캘리포니아주는 18만 1,000명으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뉴욕 역시 매일 밤 10만 명 이상이 임시 수용소나 거리에서 잠을 자며 암울한 기록을 세웠다. 이는 단순한 주거 부족이 아니라 통제 불능 사회의 신호다. 주거 위기와 동시에 중독 폭력 범죄도 확산된다. 샌프란시스코 당국은 일부 거리에는 쓰레기통보다 주사기가 더 많다고 인정한다. 포틀랜드는 녹색 도시라 불렸지만 지금은 마약과 범죄의 충격적 장면을 생중계하는 핫스폿으로 변했다. 유럽에서 돈 주고 가던 공포 투어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무료로 경험된다. 관광객뿐 아니라 미국인들조차 묻는다. 관광객이 거리 걷기를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여기 살아도 안전할까? 스마트폰 촬영과 SNS 확산은 단 30초 영상으로 수백만 달러짜리 관광 홍보를 무너뜨린다. 여러분은 미국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꿈꾸는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노숙과 사회 문제로 주저한 관광객들에게 복잡한 비자 절차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2025년 미국 국무부는 제3국 비자 신청 제도를 폐지했다. 이제 모든 신청자는 자국에서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기 기간은 몇 주가 아니라 최소의 6개월에서 1년. 수백 달러 수수료를 내고도 공항에서 거절당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를 비자 로터리, 즉 복권이라 부른다. 당첨돼도 입국은 미지수다.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본국으로 돌아가 인터뷰를 다시 해야 한다. 대기 기간은 반년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미국행 항공권은 이제 일종의 복권표다. 수백 달러 수수료를 내고 여러 번 인터뷰해도 공항에서 거절될 수 있다. 그래서 비자 로터리라 불린다. 반면 캐나다, 멕시코, 포르투갈은 온라인 간편 절차 저비용, 장기 체류 우대 정책으로 문을 넓힌다. 비교는 곧바로 미국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미국 입국 관광은 8.2% 감소했다. 수백만 개 항공 좌석이 비고 수십만 개 호텔 객실이 텅 비었다. 그러나 이 숫자 뒤에는 도미노가 있다. 호텔 직원은 일자리를 잃어낸다. 식당 종업원은 팁을 받지 못한다. 택시와 우버 운전사는 손님을 기다리며 허공을 본다. 서비스 경제를 좀먹는 보이지 않는 위기다. 2025년에 역설 달러가 강하다는 찬양과 달리 국민과 관광객의 삶은 나약해지고 있다. 금융뉴스에선 경제 요새라 치켜쓰지만 슈퍼마켓, 카페, 병원에서는 지갑을 열 때마다 한숨이 터진다. 뉴욕 라떼 한 잔은 7달러를 넘어 멕시코시티 가족 점심값과 같다. 로스앤젤레스의 일반 패스트푸드도 20달러를 넘는데 방콕에서는 잔치 한 상을 차릴 금액이다. 닐슨 조사에 따르면 유럽 관광객의 65%가 미국 여행을 취소하거나 포르투갈, 태국 등 저렴한 곳으로 변경했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고통을 받을까? 맨해튼 대기업 전용기를 가진 CEO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달러 강세로 오히려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고통은 다른 이들의 몫이다. 해외 관광객 항공 숙박 식사 비용이 25에서 40% 증가. 미국 중산층 가정 장바구니가 줄고 인플레이션은 월급을 갉아먹는다. 은퇴자 월 평균 2,000달러 연금으로는 허름한 모텔조차 벅차다. 오하이오의 한 부부는 이 연금으로 미국에선 간신히 버티지만 멕시코에서는 바다 전망 아파트를 빌리고 약값도 60%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솔직히 고백한다. 처음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 달러가 오르면 월계선 호재라 말하지만 시민들에게는 악재다. 뉴욕 평균 월세는 4,2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 전기료는 2023년 대비 12% 상승. 의료비는 연간 1인당 12,000달러로 캐나다와 유럽의 2배다. 강한 달러는 미국을 국제금융시장에서 빛내지만 수백만 시민은 점점 두꺼워지는 청구서를 앞에 두고 고개를 떨군다. 강력한 화폐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라. 이어질 내용은 미국 여행을 꿈꾸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이야기다. 수백 쪽 GDP 보고서도 CPI 지표도 필요 없다. 슈퍼마켓 장바구니가 2025년 미국을 가장 명확히 보여준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은 통제됐다고 말해도 우유빵 소고기 값이 치솟는 것을 보면 국민은 상황을 안다. 현재를 불신하게 만드는 슈퍼마켓에 이어 미래를 두렵게 만드는 건 병원이다. 미국 의료비는 1인당 연간 12,000달러 캐나다와 유럽의 2배. 40년 세금을 낸 노인들조차 멕시코나 포르투갈로 건너가 약을 10배 싸게 산다. 65살의 한 참전 용사는 이렇게 말했다. 리스본에서는 텍사스 전기료만큼의 돈으로 의료보험을 산다. 내 나라에선 치료조차 감당 못한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1%는 우리 아이 세대가 더 힘들게 살 것이라 믿는다.
이는 섬뜩한 숫자다.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을 잃은 국가를 무엇이 붙잡아줄까 사람들이 코스타리카 은퇴 혹은 캐나다 저렴한 집을 검색하는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대이동 신호다. 미국 국무부는 2024년부터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독립기관들은 현재 약 900만 명의 미국인이 해외에 거주한다고 추산한다. 특히 멕시코, 포르투갈, 코스타리카에서 장기 거주 허가 신청 건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이는 단순히 생활비 압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전환을 보여준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고국을 유일한 터전으로 여기지 않는다. 포르투갈 알가르브 지역에서는 한적했던 해변 아파트가 이제 미국 은퇴자들로 가득하다. 멕시코시티의 조용한 동네들은 미니 아메리칸 빌리지로 변해 영어가 스페인어보다 많이 들린다. 코스타리카에서는 리타이어먼트 파라다이스, 즉 은퇴 천국이라는 말이 미국인들이 값싼 부동산을 사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과 연결된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미국을 사랑하지만 미국의 병원 청구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는 스타벅스 주간 커피값 정도의 건강보험료로 살 수 있는 포르투갈을 선택했다. 사람들은 이들을 그레이 노매드라 부른다. 달러를 들고 새로운 삶을 찾는 중장년과 노인 세대다. 그들은 미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이 더 존중받는 곳을 고르는 것이다. 뉴욕에서 월 3,000달러 집세를 내는 대신 리스본에서는 1,000달러로 편히 살거나 칸쿤에서 바닷가 집을 소유한다. 미국은 까다로운 비자 비싼 인터뷰, 비용 충격적인 서비스 요금으로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우고 있다. 반대로 많은 나라들은 두 팔 벌려 관광객을 맞이한다.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사람들은 미국 대신 더 쉽고 편한 곳을 택한다. 1. 멕시코. 익숙하지만 더 매력적인 선택지. 멕시코는 단순히 미국 근처 여행지가 아니라 국제 관광객의 구원처가 되었다. 정부는 수십 개 국가에 무비자 정책을 확대했고 생활비는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칸쿤과 푸에르토 바야르타 해변은 캐나다, 유럽 관광객들로 붐빈다. 이들은 원래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로 가려 했지만 이제 방향을 틀었다. 2. 포르투갈. 세계의 새로운 은퇴 천국. 포르투갈은 장기 거주 프로그램을 내놓고 의료비는 미국의 일부 수준에 불과하다. 알가르브 리스본 같은 해안 마을은 미국, 독일, 프랑스인들로 가득하다. 이들은 제2의 천국을 찾아온 것이다. 여기서는 커피와 페이스트리 아침 식사가 몇 유로면 충분하다.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3. 한국. 의외의 약진 미국이 문을 닫는 사이 한국은 관광과 당이 노동 정책을 확대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자비자가 며칠 만에 발급되고 일부 선진국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인들 스스로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관광뿐 아니라 IT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하고 배우기 위해서다. 서울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K컬처를 경험하려는 미국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도시가 되었다. 4. 동남아. 값싼 천국의 부상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무비자나 저비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호텔과 음식 가격이 저렴해 유럽, 일본, 한국 관광객들은 가성비 최고라 여긴다. 반면 미국은 스스로를 관광 가치 지도에서 밀어내고 있다. 2025년 미국 관광 위기가 단순한 경고라면 2026년 월드컵은 생존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축구 대회가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북미로 쏠리는 국제 행사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지만 미국은 기회를 살리기보다 자멸할 위험에 처했다. 비자는 예선부터 걸림돌이다. 한 이탈리아 팬은 토론토나 멕시코시티로 쉽게 날아가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경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뉴저지에서 한 경기를 보려면 그는 1년을 기다려 인터뷰를 해야 하고 비싼 수수료를 내며 공항에서 거절당할 위험도 있다. 수십만 명의 축구 팬들에게 선택은 분명하다. 시간을 절약하고 돈을 아끼기 위해 미국을 피한다. 상상해보라. 토론토 경기장은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국기로 폭발하고 멕시코시티 관중석은 아르헨티나, 일본, 한국 유니폼으로 물든다. 반면 미국 경기장은 공동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빈 좌석이 생방송에 찍힌다. 이는 스포츠 명성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치명타다. 월드컵은 관광과 서비스 업계에 수십억 달러를 안겨준다. 팬 한 명 한 명이 항공권, 호텔, 식당, 택시를 소비하는 현금 기계다. 그러나 비자 정책이 그들을 캐나다와 멕시코로 흘려보낸다면 그 돈은 미국을 외면한다. 피해를 보는 건 정치인이 아니라 경기장 주변의 호텔 직원, 우버 기사, 식당 주인들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월드컵 2026년이 미국의 입국 정책 개혁을 이끌 기회가 될까? 아니면 쇠락을 드러내는 기록 영화로 남을까? 여러분의 의견이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시각을 더한다.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주저하지 말고 나눠달라. 아래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함께 탐험과 토론을 이어가자.